자, 이제 우리 그 생명 모집인 시험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 이제 재산보험 파트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중에 이제 뭐 그 손해보험에서 이제 재산보험을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제 생명보험만 판매하시는 분은 재산보험을 안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부분은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그 기본적으로 60점을 목표로 하실 때 가장 타겟으로 두는 1순위는 이제 3편입니다. 생명보험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으로 둬야 되는 부분이 재산보험입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작아요. 그리고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제가 정해드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학습하신다 그러면 단기간에 여러분들 모집인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 질문은 우리 이제 재산보험 설계사의 등록입니다. 뭐 재산보험 설계사뿐만 아니라 설계사의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제 뭐 숫자가 있죠. 숫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숫자 이제 몇 가지. 여기 이제 간혹 질문을 이제 뭐 좀 유치하지만 꽈다고 해서 이제 합 이런 거 물어봅니다. 여기 숫자 합이 몇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등록과 관련해서 설계사 등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이제 종사를 해야 되고 같은 그 업무에 1년 동안 종사해야 되고 최근 3년 이내에 그런 기록이 있어야 돼요. 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대리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대리점은 2년 4년 요 정도만 우리 이제 2편의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사, 재산보험 설계사든 우리 그냥 생명보험 설계사든 관계없이 설계사다 하면 1년 관련된 그 직무에 1년 동안 근무해야 되고 3년 이내 근무를 해야 된다. 3년 이내에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1년 이내에 뭐든지 시험을 보셔야 돼요. 1년 이내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 3, 1 합치니까 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설계사는 뭐라고요? 3년 이내에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해야 모집에 등록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점은요. 2년, 4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2번 우리 피보험 이익인데요. 우리 그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생명보험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하고 같으냐면은요. 우리 그냥 시가하고 같아요. 시가. 피보험 이익이 얼마냐 이런 시험 문제도 예전에는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나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우리 중고자동차가 있는데 이 중고자동차가 100만 원이라고 지금 한다면 만약에 10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한다면 이 자동차에 대한 피보험 이익은 얼마냐? 얼마예요? 100만 원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100만 원 이거 어렵다고 이거 계산하는 문제라고 여러분들 제껴두지 마시고 그냥 쉽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는 거니까 100만 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온 건데요. 맞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보험 이익은 100만 원처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금전으로 100만 원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들고 나서 돈이 가입하고 나서 이게 금액이 바뀌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보험 사고 후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가입 전, 보험 사고 전에 이미 확정이 돼야 되고 이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명보험에서는 생소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죠. 당연히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피보험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이게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 150만 원을 줄 수가 없죠. 100만 원까지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지는 금액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자, 여러분들 직종, 직무, 직업 이런 거하고 관련된 그 3보험의 상품이 뭐예요? 3보험의 상품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상, 질, 간. 제3보험 상품은 상, 질, 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상해, 질병, 간병. 요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직종, 직무, 직업하고 관련된 건 뭐예요? 상해입니다. 상해.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연령하고 관련된 건 뭐예요? 연령,
예, 연령하고 관련된 건 질병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들면 질병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많이 내겠죠. 왜냐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질병하고 관련 없고 우리가 이제 상해사고의 조건에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상해사고의 조건이 뭡니까? 외래, 우연, 급격 이런 거거든요. 갑자기 생기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물론 조금은 관련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기준으로 볼 때는 나이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가 적용되는 상품은 뭐라고요? 예,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4번 문제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제한받는 경우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지급이 제한된다 이런 거는 이거는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제 보통은 직무, 직업, 변경 통지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게 요 질문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경우는 약간 응용해서 나온 질문이에요. 직무, 직업, 변경 통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받는 경우니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변경된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 변경된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 자, 변경된 직무와 관계없으니까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죠. 자,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이제 우리가 직무가 변경됐다고 통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상해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보험금을 지급하죠. 그 다음에 가족이 유전적 질병을 사유로 사망한 사실을 통지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 유전적인 질병까지는 통보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우리가 질병이 원인된 거잖아요. 상해사고에서, 상해보험에서 질병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원인이 돼가지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상으로 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조금 한 단계를 더 들어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질문은 우리 4편에서는 별표 2개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 자체를 약간 변경해서 물어본 항목이 되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우리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질병보험인데 질병보험에 여러분들 대표적인 질병보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치아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병보험이죠. 암보험, 질병보험이죠. 재해보험은 뭐에 해당합니까? 당연히 재해니까 여러분들 상해하고 해당이 있죠. 재해 해자, 상해 해자 비슷하죠.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를 때 질병보험에서 고를 때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잘 모르실 때는 그냥 해자 들어가는 거 재해보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6번 문제입니다. 우리 질병의 경우. 자, 우리 아까 상해보험의 요건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재적으로 병이 발생해서 다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질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상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 밖에서 이제 벌어져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외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발생 시기, 발생 여부, 발생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연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또 굉장히 급격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 질병보험은 이 외래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래된 그런 병의 원인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병이 발병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질병보험에 대해서 질병의 경우에서는 뭐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요? 네, 외래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37번 문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시는 질문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것 중에 암보험하고요.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이거는요, 시험 문제에 100%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암보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갑자기 암보험이 보험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박하게 이거를 다 그냥 딱 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보험은 만기가 되었더라도 치료받는 기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치료받는 암보험금이 보장되는 그런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장이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질병보험의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당연히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질병보험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우리가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입을 하고 나서 바로 병이 발병을 하면 보험회사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둡니다. 우리가 가입을 해도 일정 정도 기간, 90일이면 9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병이 발병을 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도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우리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018년부터는 원래는 이제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생명보험으로 넘어왔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2018년부터는 단독형으로 팝니다. 이게 이제 특약이나 부가형으로 판매가 안 하고 실손의료보험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죠.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개념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가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이 있죠.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요 부분이 있겠죠. A라고 하는 파트가 별표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건강보험에서에도 여러분들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이제 진료받고 처방 받으실 때 보면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 부담금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정으로 우리가 부담해주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별표인데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부분을 부담이 되잖아요. 병 걸렸을 때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일시에 큰 돈이 나가는 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보험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기본형이 있고 특약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기본형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여기 나와 있는 4번의 항목처럼 특약은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 비급여인데 특약인데요. 이 특약에 부담하고 이 기본형하고 특약에서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달라요. 동일하지 않고. 여기는 기본형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보통 급여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 10%에서 2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고요. 특약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맥스 개념인데요. 최대 개념으로 최대 2만 원하고 30% 개념으로 해서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형과 특약의 자기 부담금 비율은 동일하지 않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질문입니다. 이제 39번하고 40번은 보통 간병보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간병보험의 가입 조건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실은 가입 조건하고 같이 간병보험에서 면책되는 게 있습니다. 면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책임이 보험회사에서 면해주는 거예요.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면책되는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지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의해서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일종의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도저히 이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면책되는 거 언제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하고 인지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니까 제3보험에는 실은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하고 상질, 간병보험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한다. 아까 제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얘기했으니까 이건 맞는 지문이죠. 자, 상해보험은 주계약에서 질병보험 사망을 부과할 수 있다. 질병사망을 부과하는 거 상해보험하고 질병사망은 질병보험이니까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계약에서는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질병보험에서도 주계약에서는 질병사망을 부과할 수 없죠. 질병사망은 반드시 손해보험에서 질병사망을 보장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만 해당해요? 특약으로만 가능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런 문제 80세 만기 이전으로 계약해야 되고 개인당 2억 원 보상 한도가 2억 원 이내여야 된다. 요 조건이 있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3번 지문은 뭐예요? 질병보험은 사고 발생 위험성의 연령별 차이가 미미한 거. 연령별 차이가 미미한 건 상해보험이 연령별 차이가 미미하고 질병보험은 연령이 높아지면 비례해서 보험금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연령별 차이가 크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질병보험은 특약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병보험은 당연히 주계약, 특약 둘 다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4편에서는 우리가 늘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나왔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직업, 직무, 변경의 그 통지 의무, 그 다음에 그 상해 요건, 상해 사고의 요건, 그래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서는 직업 직무가 관련이 있고 질병보험에서는 관련이 없다.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월 시험 문제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조금 생소한 지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문, 문제를 모르실 때 패스하시지 마시고 숙독하시면 좀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는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고득점을 위한 그런 자격시험이 아니고 합격을 위한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시간을 압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드린 이 9월의 모집인 길잡이가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